네, 안녕하세요. 차세대 공학 리더 예스 11기 강민경입니다. 예스는 2009년에 입회해서 지금 시니어로 활동하고 있고요. 환경공학과 석사 전공하고 현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온실가스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관련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철도, 항공, 즉 교통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온실가스에서 이제 배출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규명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제도 운영 관련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을 하고 처음에는 환경 전문 컨설팅 기관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정부 기관과 기업 그리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기업에서는 환경에 관련된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프로세스랑 시스템이 궁금해서 이제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요. 또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내가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고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의 직장에 현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다 같이 온실가스량을 얼마큼 줄여보자라는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온실가스량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감축 목표를 수립을 한 다음에 그 UN이라는 이제 국제기구가 있어요. UN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얼만큼 감축 목표를 가지고 감축 활동을 하겠다라는 걸 선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부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산하 기관에서 각 분야에 예를 들면 환경, 폐기물, 산업 부문 아니면 룰루CF라고 하는 산림 부문 각 부문에서 이런 업무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환경공학이라고 하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이제 이상기온,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같은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환경공학은 그 자연공학을 기초로 하는 그 이론인데 그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공학 분야로서 이제 환경 문제를 방지하거나 경감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환경공학 안에는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악취, 진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환경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제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기후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에 대한 문제라고 했을 때 이제 기후변화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업은 기업의 역할을 할 거고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기관도 그 역할을 할 거고 나라는 개인도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대기 전력 코드를 뽑는다거나 내가 지구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조나선 닐이라는 그 영국의 환경운동가가 있는데 그분이 기후위기와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2011년도에 출판한 책인데 최근에 다시 재출판을 해서 환경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환경서로 잘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 싶으면 그 책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공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넓어요. 다양해요. 저도 아주 일부분의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환경공학을 나오면 어디로 간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제 경험으로는 환경 분야는 약간 공공성이 있는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직에 종사하는 일이 많아요. 직종으로 분류를 하자면 공공기관의 그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분야에서 많이들 이제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기업에서는 환경 설비, 제조, 오염 방지 기술, 그리고 일부 환경 안전에서 일한다거나 아니면은 환경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획부서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환경공학은 길을 만들어가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완성된 학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아주 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공학이 약간 규제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하고는 좀 반비례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환경공학 전공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분야다 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환경공학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지구의 일부로서 조금 그런 걸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주 적합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아주 분석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전공을 하기에는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어떤 그 적성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진로나 전공을 선택하시면 이제 앞으로 내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행복감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관련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을 만드는데 혹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담당자들이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서 이런 유사한 법을 선진적으로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벤치마킹을 할지 조사를 해서 이제 그 환경 관련 담당자들한테 해외에 이런 법이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걸 차용해서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면 정책의 흐름 방향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 흐름 방향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제언을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일단 환경공학과는 아무래도 아까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 쪽이나 아니면 오염 이론 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사실 수도권에 많이 있진 않아요. 이게 업종 특성상.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환경 현장직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현장직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기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도 해야 될 거고, 아무래도 좀 더 현장에서 밀접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환경공학은 약간 영어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는 공통 관심사기 때문에 내가 좀 영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제기구에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국제적으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넓어지거든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외국계 컨설팅사들도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국외랑 같이 일을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반 언어가 영어가 돼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